다음은 그 전신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신 화장품은 그 얼굴이나 머리 두피에 뺀 나머지 우리 온몸에 바르는 제품을 우리가 전신 화장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전신 화장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화장품에 있어서 그 기능과 종류를 한번 보면, 먼저 클렌징 제품, 비누는 그 강알칼리 제품으로서 세정력이 우수하고 피부 자극이 준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비누는 그 강알칼리거든요. 우리가 pH가 한 9, 10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그 피부는 통상 그 한 5.6 정도 약산성이죠. 비누를 했을 때는 피부에 상당한 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누도 보면은 최근에 이 강알칼리보다는 그 약산성이든지 중성 비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알칼리보다는 그 pH를 떨어뜨려서 약산성이나 중성을 했을 시에는 세정력이 그 대신 떨어지죠. 그 대신 이제 보습력이나 피부 자극은 적은 반면에,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누는 우리가 개발되지 말아야 할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비누가 그만큼 피부를 그만큼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전신용 샴푸, 피부 표면에 그 이물질이나 제거나 보습을 효과주는, 여러분들이 바디 제품 있죠. 바디 제품을 이렇게 했을 때는 피부에 자극은 주지 않습니다만은 이는 그 세정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대신 이는 그 이물질 제거나 보습 효과를 그 제거하거나 보습 효과를 주는 데는 그 좋죠. 그 다음에는 그 버블 바스, 여러분들이 그 목욕 시에 거품을 내어서 사용하는 제품을 우리가 버블 바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그 탄력 제품. 탄력 제품은 뭐냐면은 전신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유액 제품의 제형이 많다. 여러분들이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보면은 이런 지방이 그 분해가 되고 처짐으로 여러분 탄력을 잃게 되죠. 탄력을 잃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름이나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신의 제품들이 그 많이 나오는 대부분의 유액 제품들이죠. 유액 제품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크림이나 로션 형태 같은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그 노폐물과 그 지방 분해. 그래서 이 보면 지방 분해를 통한 슬리밍 효과. 우리가 과거에 1979년인가 그 70년 후반에 보면은 우리가 이는 슬리밍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 당시 때 가장 인기가 있던 것이 카페인이라는, 여러분들이 그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카페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그 슬리밍 제품에 이는 그 다이어트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면은 이는 그 슬리밍 제품들이 상당히 그 인기도 있었고 또한 그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1970년 후반에 한때 반짝 이렇게 그 제품이 나왔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그 슬리밍 효과를 보지 못하여서 바로 그 사라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는 그 제품만 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슬리밍 제품은 이것을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죠. 운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르고 난 후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안 바른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죠. 그래서 이런 그 슬리밍 제품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시장은 앞으로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오늘의 마지막 장인 그 네일 화장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일 화장품의 그 종류를 보면은 네일 에나멜은 여러분들 손톱이나 발톱에 바르는 유액 화장품. 여러분들 이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에서 그 기술 중에 분산 기술이라고 했죠. 이것은 용제에다가 그 색소를 갖다 분산시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손톱이나 발톱에다가 바를 수 있도록 색상을 갖다가 주는 것이 네일 에나멜. 경우에 따른 라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베이스 코트는 그 네일 에나멜에 바르기 전에 네일 에나멜의 그 색상을 갖다가 더 좋게 하고 밀착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코트 제품들이 최근에 이렇게 그 네일 에나멜 바르기 전에 꼭 나오는 제품들이죠. 그 다음에는 그 탑 코트.
탑코트는 뭐냐면 네일 에나멜을 바른 다음에 덧발라 주어서 광택과 지속성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런 제품이죠. 여러분들이 그 탑코트를 바르고 안 바르고는 여러분들이 그 네일의 그 효과를 큰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탑코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네일 에나멜. 네일 에나멜 같은 경우는 에나멜을 용해시켜서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는 리무브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네일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이 니트로셀룰로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가소제죠. 니트로셀룰로스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폭발성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관을 잘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일 에나멜 공장을 보면은 별도로 이렇게 전체 화장품 공장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어떤 공장에서 네일 에나멜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네일 에나멜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폭발성의 위험을 갖기 때문에 꼭 이런 독립된 건물로서 네일 화장품을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보면은 모발 화장품. 여러분들이 모발 화장품에서 특히 최근에는 이게 샴푸나 이런 트리트먼트 제품들도 기능을 요하는 그런 제품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기능을 요하는 이런 제품들이 최근에 많이 출시된다고 그랬죠.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발도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런 쪽을 꼭 제품에 잘 선택해야 되고, 또한 두피나 이런 쪽 측면에서도 모발 클리닉 센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모발 화장품은 우리가 화장품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전신 화장품. 여러분들이 전신 화장품에서 중요한 것은 탄력을 주는 거든지, 그 다음에 슬리밍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최근에는 우리가 서양의 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비만이나 이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부도 이런 측면에서 탄력을 주고 또한 슬리밍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일 제품.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네일 화장품이 색조 화장품의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라고 이게 포함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 네일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네일의 메이크업 화장품과 분리될 정도로 네일 산업이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발이나 전신 화장품, 네일 화장품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으로서 아로마와 기능성 화장품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